그러면 리플 바로 보겠습니다. 리플도 보시면 비트 하락에 리플도 하락을 이제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3,2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280원 정도를.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초록 색깔,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요 당시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요 초록색 박스에 여기였었죠. 딱 상단.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가 돌파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살짝 꺾여가지고 그 다음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것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4,100원대. 4,100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딱 지금도 약간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어쨌든 여기가 가장 많다. 이 얘기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 지금 4,000원대에 물린 사람들이 4,000원 고 있을 때 이제 5,000원 넘어가고 막 그때 그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탄 사람들이 요게 지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좀 멀긴 합니다. XRP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121선 저항에 막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121선 저항에 막혔다. 이 리플의 강세선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리플의 강세선이 어디냐? 리플의 강세선은 어디? 일봉 기준으로 본다면 121선, 주봉으로 본다면 20주선입니다. 그래서 121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요거는 예전에 있었던 거고 여기 지금 121선입니다. 121선. 보면은 121선의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죠. 121선을 회복을 했을 때 진짜 강세가 이어졌다. 이때도 작년 7월도 121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 2017년, 18년 이때 제일 강했을 때잖아요. 이때도 121선 위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121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121선이 일봉으로 봤을 때 121선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20주선이 한 주에 7일이니까 20주선이 그냥 1로 바꾸면 141선입니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20주선 보면 되고 일봉으로 보면 121선 보면 된다. 그래서 121선을 회복을 하면은 진짜 이제 리플이 크게 갈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선 건데 현재 그 121선의 저항에 딱 맞아가지고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짝 빠지고 있다. 121선을 회복을 해주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121선. 그래서 이만큼 상승했으면 이만큼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급할 거 없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리플이 얼마나 가느냐, 리플 BTC 페어를 보면 되는데 지금 며칠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그래서 요 작년 7월부터 이어진 이 긴 하락 추세를 깨고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제만 해도 여기 올라가서 가장 이제 많이 비비고 있었던 노란 점선에 박스권에 들어가서 좋아했는데 그런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 하락 추세를 진짜 돌파한 게 맞아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살짝 꺾이긴 했지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 위치입니다. 이더리움 대비해서도 XRP를 보게 되면은 간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2주 연속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만큼 반납을 하긴 했죠. 지금 이더리움이 어제 비트도 하락을 했고 리플도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하락을 안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 6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음봉이긴 한데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더리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9% 정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거의 한 2배 정도 되지만 리플 대비해서는 이제 반도 못 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상승을 못했으니까 떨어졌을 때도 상당히 좀 방어가 됐던 거다. 리플이 좀 더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YTD 연초 대비해서는 21% 정도로 10개 코인, 지금 시총 상위권 코인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혀 꺾인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체크했던 이것도 볼까요? ETF 어제 어떻게 됐느냐? 어제도 보시면 1월 6일 어제잖아요. 어제도 유입이 됐습니다. 1,9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전일날 4,600만 달러였다가 1,900만 달러니까는 많이, 그러니까 절반도 채 못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 전날이지 많이 들어온 것 뿐이지 최근 봤을 때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계속 유입세는 이어가고 있다. 솔라나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솔라나도 들어오긴 했네요. 900만 달러 들어왔고 도지는 안 들어왔고 도지는 업데이트가 안 됐고 체인링크는 업데이트가 안 됐고 아마 이더리움도 업데이트가 됐네. 지금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비트코인도 빠졌네요. 비트코인이 빠졌다. 지금 한 2억 달러 정도 빠졌으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네. 근데 그 전날 5일날에 지금 6억 9천이니까 7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다가 지금 2억 달러 빠진 거니까 뭐 빠질 수도 있죠. 어쨌든 XRP는 계속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의 소식이 나온 게 어제 요거였어요. 그죠? 리플 대표 IPO 구체적 계획이 없다. 비상장 기업으로 재정이 충분하다라고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XRP 대표가 모니카 롱이잖아요. 이분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다. 현재로서는 비상장 기업으로 남을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PO 추진 전략의 목적은 대부분 투자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하지만 리플은 비상장 기업으로도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매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리플의 자금 조달 실적에 상당히 만족한다. 리플은 지난해 11월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당시 리플의 펀딩 라운드는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시타델 증권이 리드했으며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11월 달에 이게 지금 살짝 묻혔는데 그때가 한창 이제 11월이면은 장이 안 좋았을 때거든요. 장이 안 좋은 그거에 묻혔었는데 리플사에서도 이렇게 11월 5일 날 리플 기록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포트리스와 시타델 증권이 주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기업 가치 400억 달러 평가받았다. 이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신주를 발행해서 리플의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5억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자금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니카 롱이. 4분기 리플의 자금 조달 실적에 상당히 만족한다. 그래서 5억 달러잖아요.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한 7천억 원 정도 돼요. 7천억 원이 넘죠. 7천억 원이 넘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에 만족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상 리플은 에스크로 물량에서 매달 10억 개씩 풀고 있잖아요. 10억 개씩 풀고 있는데 근데 그 10억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겠죠? 7억 개는 다시 락업을 합니다. 7억 개는 다시 묶는 거고 나머지 3억 개, 3억 개가 리플이 갖는 거예요. 3억 개. 근데 3억 개면은 아까 제가 계산해봤는데 3억 개, 이 3억이거든요. 3억 개 곱하기 현재 리플이 2.2달러잖아요. 2.2달러 정도 되죠. 하면은 6억 6천만 달러입니다. 6억 6천만 달러. 근데 작년 4분기에 모금을 얼마 했냐? 투자 유치를 얼마 했냐? 5억 달러.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리플만 팔아도 매달 6억 달러씩 벌고 있는 겁니다. 6억 달러씩. 근데 물론 다르죠. 이 투자 유치했던 거는 이제 바로 투자 유치를 했으니까는 현금을 쓸 수 있는 그 투자금을 마련한 거고 얘네들은 어쨌든 6억 달러를 바로 뭐 물론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것을 지네들이 사용하는 뭐 ODA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일부는 또 리플 이 XRP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지네들 마음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 리플 대표가 당장 구체적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지금 충분히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플이 IPO를 진짜 안 할까?
저는 봤을 때 힌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IPO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뭐냐면은 지난해 4분기에 어쨌든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잖아요. 그죠?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다. 얘네가 지금 그 리플 매달 에스크로 물량에서 나오는 거 그 3억 개만 팔아도 5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 돈이 있는 거랑 얘네들이 자금 조달하고 하는 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리플이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정말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뭔가 회사들을 인수하고 하고 있지만 진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가장 큰 돈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어쨌든 또 투자 유치를 하든 아니면 IPO를 하든 이 유동성을 더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IPO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하고 중요하냐, 암호화폐 시장의 이 버블의 영역,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지난 해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라올 겁니다. 암호화폐 시대는 암호화폐 가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실제로 우리 사회 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 어쨌든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올 건데, 그것이 올라오면서 리플사도 점점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IPO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이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긴 할 거다.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뿐이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는 타이밍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과열될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IPO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매도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클 주가 흐름 보면은, 서클 주가 흐름 잠깐 볼까요? 서클도 엄청난 그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나? 보시는 것처럼 그때 64달러에서 298, 거의 300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 부근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거의 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 어쨌든 아마 리플사의 움직임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상장했을 때 그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XRP의 가격과 연동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때 XRP의 가격도 같이 또 연동돼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IPO가 나왔을 때 너무 환희에 차이지 말고 매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필요는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클이 지금도 괜찮은, 지금 딱 매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은 서클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클 회사가 상승을 할까 안 할까를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데. 그래서 이때는 거품의 영향으로 했으면 이제 지금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 빠졌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한 80달러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그때도 한 80달러 선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가 여기였었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그냥 더 떨어졌었죠. 그리고 올라오고 아직 확실하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